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또 이중한 시인님을 모시고 이 기다리는 시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아니, 안녕하세요. 멀리서 이렇게 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차도 많이 막히고 그러는데 참 수고하셨고요. 저번에 이제 저희가 기다리는 시와 관련돼서 인터뷰를 좀 했는데 이게 한 달 좀 됐나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네, 한 달 예, 정도 한 달 정도 됐을 됐을 겁니다. 겁니다. 근데 조회수가 뭐 한 350회, 그죠? 예, 상당히 많은 그 편이에요. 이상 될 거예요. 네, 그 정도면 상당히 뭐죠? 영상을 많이 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걸 막 찍으면 5회짜리도 있어요. 5회. 네. 물론 이제 막 3,500회짜리 영상도 있긴 하지만 5회도 있는데 350회 정도를 했다는 거는 아주 많은 분들이 보시고 있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 제 말도 상당히 어눌하고 한데 많이 봐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아니, 또 이렇게 순수하게 또 이렇게 시에 대해서 이렇게 하셔서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제가 좀 이제 시 이외에 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또 이제 시로 가겠습니다. 예, 원래 그러면 태어나신 곳은 예. 경상도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어느 쪽에서 태어나셨는지 좀. 옛날은 그 시훈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그 포항 변두리를 영일군이라고 그랬죠. 예. 영일군 애초 주소는 기계면 용길이인데 요새는 이제 기계면에서도 이제 기북이라는 우리가 살던 그 기북이라는 데가 분면이 돼가지고 떨어져 나왔어요. 기계면에서. 그래 기북면입니다. 지금은 이제 포항시 기북면 영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포항 출생이시네요. 포항. 예, 뭐 쉽게 말하면 포항 저는 출신이라고 경주 하죠. 쪽이신 줄 알았어요. 그 경주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이 경주 안강이라는 데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셨구나. 제가 그러니까 예. 그거 틀린 말은 아니네요. 경주도. 경주가 오히려 뭐 더 참 여태까지 우리 어머님이 살아 계셨던 곳이고 하니까 그러시구나. 예. 더 가깝다고 여기실까 뭐 그렇습니다. 이 천년 고도인 경주에서 또 이렇게 학창 시절 보내셨네요. 그러면 어때요? 경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경주의 어떤 뭐 자랑이랄까 이렇게 좀 경주에 뭐 고적지가 네, 뭐 많죠. 그렇죠. 첨성대를 비롯해서 예. 반월성, 안압지, 예. 분황사, 황룡사, 석굴암, 그렇죠. 뭐 불국사, 예. 뭐 엄청 많잖아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국립 박물관, 중앙박물관이라 경주박물관이라 그리고 저도 이 서울 지역에 올라와서 산 지가 몇십 년 되니까 자주 이제 그 고적지를 둘러볼 그런 한가한 시간이 없어서 요즘은 별로 못 가본 편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이제 경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경주에서 이제 여러 유적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중에 저는 이제 그 안압지를 밤에 이게 가면 또 거기에 야경도 멋있고. 저희가 학교 다니고 할 때에는 그렇게 허술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잘 꾸며놓지를 않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연못도 그대로 뭐 이렇게 별 조명도 없었고 그때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뭐 반월성을 걷다가 보면은 안압지가 나오고 석빙고를 지나서 걷다 보면은 안압지가 나오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경주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졸업하시고 그러면 서울에 올라오신 건 언제 정도셨어요? 서울 애초에 이제 서울 구경은 65년도 그때쯤 한번 서울 구경을 했고요. 저희 외삼촌들이 서울에 두 분이 살고 계셔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구경 왔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생활을 이제 군을 통해서 서울에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럴까 뭐 그렇죠. 그렇죠. 군 생활을 군 생활을 하셨구나. 하면 군 생활도 제가 조금 이제 들어보니까 그 뭐 정말 월남까지 파병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대단하셔요. 그게 월남을 아무리 이제 그래도 이제 월남이라는 곳 자체가 맹호부대도 있었고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 당시가. 근데 야 거기를 가셨다는 게 대해서 저도 놀랐는데 또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월남 파병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월남 저는 이제 참 부평에서 부평 에스캄이라고 그 미군 부대인데 미군 부대의 배속은 우리 중대지만은 배속은 육군 본부 직할부대고 직할중대고 생활은 미군 막사 안에서 같은 시설을 같이 쓰고 식사는 따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작전이라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주특기가 운전병이다 보니까 수송 대대예요. 육군 식스나인 트랜스포테이션인가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게 이제 영어 찬한바도 그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다닙니다. 전부 장비가 전부 미제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국을 이렇게 인천항에 들어오는 미군 물자를 배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셨구나. 뭐 문산을 간다든지 춘천으로 간다든지 뭐 평택을 간다든지 뭐 군산을 가는 경우도 있고 부산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운전에 그냥 정말 너무. 근데 운전을 저는 이제 군에 가서 이제 운전을 배웠는데 이제 한국군 운전 교육대를 나와서 배속을 부평으로 배속을 받아가지고 가니까 다시 운전 교육을 미군들이 다시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군 운전 교육대 배운 거는 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렇게 뭐 차 집어넣는 거 이런 정도 했는데 이제 미군 부대에 배속돼 가지고 이제 가니까 운전 교육을 뭐 철길 신호 뭐 땡비라 활용 뭐 이런 거를 아주 참 디테일하게 이렇게 아주 운전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 운전하실 때 많은 그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월남에 이제 파병을 하신 것은 뭐 어떤 이유였고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시설도 그 당시에 69년도 후반기에 제가 이제 부평에 배속을 받아서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군대는 뭐 이런 연병장이나 이런데 영내에 뭐 아스팔트가 깔려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69년도 그렇죠. 그 정도에. 근데 영내 흙 묻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온수 냉수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뭐 겨울철에는 뭐 배속돼 있는 문관 같은 사람들이 기름통을 내 몸 안까지 갖다 줘요. 우리가 갖다가 이제 벌통 날려고 그러는데 거기다 탁 올리기만 하면은 내 몸만 뜨끈뜨끈하죠. 침상은 이제 2층 침대인데 그 당시 69년에 그 정도면 2층 침대인데 이제 그렇게 있고 놀랍습니다. 낙하라고 해가지고 월낙하 벽 낙하 그게 캐비넷 같은 거 그게 개별적으로 다 있어가지고 자기 건물 거기다 집어넣고 뭐 좋은 좋은 부대에 있다가 근데 저는 생각이 전쟁터 한번 어떤가 하는 호기심이라 그럴까 뭐 이래 가지고 대단하십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편한 부대도 좋지만은 한번 가보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갈까 말까 자원하신 이제 거네요. 예, 속으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음. 한 번은 이제 육군에서 우리는 육군 본부 직할 부대니까 뭐 그게 이제 차 한 사람 보내라는 그게 명령이 내려왔는지 아무도 지원자가 없으니까 중대병력을 집합시켜 놓고 주임 삼사라 그러나 그렇죠. 그분이 집합시켜 놓고 자기가 월남을 가고 싶은 사람 손을 눈 감겨 놓고 손을 들었는데 저 혼자 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중대장 집차가 케네디 집차란 게 그때 뭐 신형 집차예요. 그 한국군 부대에는 그런 집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집차로 오음리까지 저를 태워다 거기다 태워가지고 갖다 놓고 떨어뜨려 놓고 가는데 그 3월달인데 뭐 땅이 질퍽질퍽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 그런 땅을 디디니까 이제 참 내가 이거 죽었구나 싶은 이게 참 저 이제 큰 애로가 닫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사지라고서 할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참 여러 뭐 이렇게 좀 뭐 그러니까 죽을 고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좀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좀 뭐 부미트랩 뭐또 이렇게 밟을 뻔 하셨다고 그랬고 또 어떤 막사에 갔는데 또 이게 포탄이 떨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좀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뭐 잠깐 뭐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뭐 월남을 지원할 때에는 저는 생각이 그랬습니다. 뭐 돈이 탐이 나서 그런데 저는 원래 돈을 그렇게 뭐 돈이 좋긴 좋지만은 그렇게 탐내고 뭐 이렇게 남들 보다는 그런 면이 좀 돈 욕심이 적은 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가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런데 저는 죽고 살고는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마음으로 죽고 살고는 하늘에 달렸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참 용감하게 지원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배를 타고 이제 나트랑 항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정선이 돼가지고 이제 상륙 준비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월남에서 이제 저는 이제 배속이 그 십자선 부대가 됐어요. 그 이제 그게 이제 훈련 받다가 보면 이제 그 배속이 결정이 나가지고 발표가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비전투 부대인 십자선 부대로 이제 배속이 됐더라고요. 그래 전투 부대보다는 그래도 위험한 확률이 적죠. 예, 뭐 그런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덜 위험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선 부대가 맹호, 백마, 청룡 이거를 다 지원을 해요. 전투 부대들을 지원을 해요. 그 저는 이제 그것도 제1군수 지원단이라고 그 핀원에 있는 맹호 지원 부대인 제1군수 지원단으로 배속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수송대대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갔는데 마침 고향 이제 1, 2, 2리가 있으면 2리가 이제 시장터였는데 시장터에 살던 선배 우리 동급생의 형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뭐 그 동생같이 생각하고 자기 동생 친동생같이 생각하고 저를 굉장히 보호를 이렇게 내시킨 대로 해라. 뭐 그래가지고
참 그 월남은 또 내무반 생활이 엄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엄하지 않고 또 인정 있게 이렇게 이제 전쟁터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이제 그런데 저는 아주 쫄병 때 저는 군에 저 월남 지원을 해가지고 갔는데 뭐 군 생활 내원반 생활도 뭐 편안하게 하고 뭐 이렇게 참 그런 그 뭐 작전이라고 이제 운행 뭐 이렇게 명 떨어진 대로 이제 대를 따라가는 뭐 하는데 이제 그분은 1년 연장을 해가지고 연장 근무를 하고 있던 때였는데 그분도 이제 귀국 때가 돼가지고 이제 귀국하고 나도 이제 홀로 서기가 됐고 이래서 가지고 이제 월남 생활에 익숙해졌고 근데 후참 월남은 또 월남 먼저 간 사람이 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고참 같은 그런 지위를 누려요. 그래가지고 뭐 군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월남이 늦게 왔으면 좀 그래도 먼저 온 사람이 좀 더 뭐 좀 우월하다 그럴까 뭐 좀 그런 게 뭐 암묵적으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분 귀국한 뒤라도 뭐 저도 이제 그 월남 생활에 익숙해졌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매일 이제 운행 대열을 따라가지고 이제 다니는데 그때부터는 또 제가 이제 소대장이 이제 우리는 이제 소대장이 찌차 칸보이를 하고 그 다음에 선도라고 이제 그 차 범퍼 그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하는데 제가 항상 제가 운전을 그 장비도 이제 월남 장비도 여기 국내에 내 근무하던 데 있던 장비나 똑같은 장비니까 더 익숙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운전 솜씨가 또 괜찮아 보였는지 항상 운전을 그래서 그런지 항상 선도를 맨 앞을 제가 이제 하도록 하고 이제 제일 뒤에는 또 이제 아주 고참이 이제 따라오고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런데 위험한 고비도 뭐 구비 트랩을 뭐 누가 설치해가지고 2번 정도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이제 그 26년대라면은 그 남쪽으로 저희가 주둔해 있는 핀원에서 남쪽으로 한 2시간 가나 뭐 이 정도 내려가요. 투이호아라는 쪽으로 내려가다가 보면은 이제 그 26년대가 있고 26년대 또 그 예하 부대는 아주 또 취약한 저 뭐 비포장 도로 뭐 이렇게 뭐 아주 꼬불꼬불한 길을 산속을 파고 들어가듯이 이렇게 하면은 그 또 우리 부대 뭐 중대급인지 대대급인지 또 있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그 보급 수송을 하고 이제 나올 적에는 그런 길을 갈 적에는 그 맹호에서 APC 장갑차가 앞에서 이렇게 엄호를 하면서 그 따라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수송을 마치고 한참 나오는데 앞에 막 뻥 터집더라. 나 처음 겪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차에 내려가지고 갖고 있는 소총 가지고 막 어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뭐 전쟁터니까 실탄이 아까운 게 있으니까 뭐 막 쏴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상황이 벌어졌는데 금방 맹호가 참 힘이 납니다. 빠릅니다. 금방 수색 중대가 탁그 저기 뭐 투입이 돼가지고 투입이 됐고 뿐만 또 아니라 APC 장갑차가 2대가 더 어느새 와가지고 엉덩이를 삼각형식으로 맞대고 막 고사포가 뭐 그 캐레바 50이라 그러나 뭐 그런
기관총 사격을 막 해대는 거예요. 네. 그래 수색중대가 이제 쫙 깔려가지고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수색을 하니 결국은 잡아내더라고요. 잡아냈는데 산중턱에서 그 한 15 먹은 꼬마 남자애인데 그 부비출랩을 길에 설치해놓고 저 산중턱에서 눌렀던가 봐. 그래가지고 뭐 그 뒷일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이제 그래가지고 뭐 임무 수행하기 위해서 뭐 진이 뭐 행진이 계속됐죠. 그런 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연병장에서 그런 일 있었고. 또 이것도 뭐 저희는 이제 뭐 그 맹호가 기갑사단도 있고 제일연대라고 제일연대라는 데도 있고 뭐 위치가 남북으로 다 이렇게 다 여기저기 떨어져 연대급이 뭐 크거든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맡아 있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여기저기 그 이제 좀 공교롭게도 꼭 26년대 해산진 부대라고도 합니다. 해산진을 가장 먼저 점령한 연대였는가 봐요. 그래서 해산진 부대라고도 하는데 26년대에는 이제 그 보급 수송을 하고 당일 비대가 불가능해 가지고 이제 26년대 연병장에서 이제 차들을 대놓고 이제 쉬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제 자야 될 그런 입장이 돼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를 끝내고 이제 차 위에 올라앉아 가지고 뭐 잡담들을 하고 이렇게 있다가 하니까 막 포탄이 막 연병장으로 막 떨어지는데 아유 그래 가지고 우리는 차 밑으로 들어갔다가 방공호로 방벽 호로 들어갔다가 하니까 막 맹호가 막 비상이 걸려가지고 부대원들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막 호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비전투 용어이라서 그런지 밀어내면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막 차 밑에 들어가지고 뭐 피한다고 차 밑에 있다가 하니까 죽은 사람도 그런 죽은 사람은 없는데 다행이네요. 밤인데 저녁에 아까 뭐 저녁 먹고 이제 이제 잡담하고 있다가 일어난 일인데 근데 포탄 먼지는 뒤집어 썼습니다. 그것도 위험한 거죠. 예, 포탄 먼지는 뒤집어. 그 26년대가 제가 시간이 있을 적에 이렇게 둘러보면은 그 해변가입니다. 연대 본부가 해변가고 그 조금 걸어가지고 해변 쪽으로 나가니까 뭐 해석해도 될 뭐 저 모래밭도 있고 아주 그런 경치도 괜찮은 데였어요. 야, 그렇게 월남도 파병하시고 군대도 이렇게 갔다 오시고 그러면 이제 군대 갔다 오셔서 이제 아마 그 은행 금융계 쪽에서 좀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뭐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어떻게 연결이 돼 가지고 우리 또래보다 한 10년 늦게 농협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뭐 큰 승진까지는 못하고 그래도 책임자 그래도 은행님 그 승진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 승진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뭐 이게 좀 과장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전 같았으면 이제 뭐 지점장 발령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이고 대단하시네. 되죠. 예. 받을 수 예. 지점장 발령을 받을 수도 있는 위치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은행 금융계에서 또 상당히 오래 일 또 하셨잖아요, 그렇죠? 27년 했습니다. 상당히 야, 근데 정말 끈기는 정말 25년 했나? 네, 그러니까 25년이라도 예. 그게
대단하십니다. 25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5년을 하셨다는 거는. 그런 와중에 또 이제 그 문학에 또 뜻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방송대에서 또 국문학을 또 전공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뭐 그 전에 한번 잠깐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그, 그 저희 그 동네 음, 다른 중학교 다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같은데 음, 다른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자기 학교에 교지인가 뭐 이렇게 학예지인가 뭐 이렇게 가져와서 음, 보라고 주는데 보니까 펼쳐 보니까 뭐 시가 음, 이거 어떻게 이래 이쁘고 음, 이런 음,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참 인상 깊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제가 그런 계통을 뭐 나가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직장 생활을 끝내고 이래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하니까 아 이거 시 쓰는 거를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송통신대 국문학과에 입학해가지고 참 배움을 많이 받았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것도 이제 졸업도 하시고 또 시집도 내시고 지금도 이제 또 일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예, 아, 지금 대단하셔요. 예, 그렇게 일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통 이제 60세 정도 하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이제 공무원 생활하고 아, 이제 나는 한 40년 일을 했으니까 이제 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분 되게 많거든요. 제 주변에. 근데 아직도 이렇게 일도 하시면서 시도 쓰시고 그런 어떤 노력도 그렇고 그런 어떤 정성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직장에서 뭐 근무를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뭐 음.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또 열심히 네,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하고 지금까지 하시는 거죠. 열심히 이렇게 하시니까.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이렇게 또 이제 시집을 내셨는데 이 시집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